네,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이슈가 된 대중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하재근의 도시락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 4년의 새로운 지역 일꾼을 뽑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대장정에 막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20대 총선 선거전에서 이모저모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선거 문화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아무래도 후보자 가족들의 어떤 유세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금태섭 후보 아들이 말머리 탈을 뒤집어쓰고 그 사진을 찍어서 그게 화제가 됐었고 네. 이게 지역구가 말머리 형상이랍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말머리 탈을 썼었고 네. 그리고 이재영 후보 부인인 방송인 박정숙 씨 네. 이분이 아나운서 출신인데 과거 대장금에서 중전 역할을 벌써 10년도 더 된 드라마인데 그 인연을 살려서 이번에 중전 마마 복장으로 유세 가세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 과거에 최명길 씨가 명성황후 복장을 한 이래로 다시 한번 왕비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김상민 후보의 아내 전 그 KBS 아나운서 김경란 씨 이분도 이번에 또 유세전에 나섰고 그리고 김부겸 후보의 딸 윤세인 씨가 미녀 딸로 상당히 유명한데 그렇죠. 그동안 계속해서 유세전에 나섰었는데 이번에는 얼마 전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유세를 했고 그리고 김무성 후보의 아들 고윤 씨 고윤 씨도 그동안 거의 매스컴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거리 유세에 가담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후보자 가족들 중에서 이분은 왜 언급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가 또 얼짱 그 딸로 국민 딸이 돼버렸죠.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이번에 그 유담 씨가 후보자 가족 끝판왕으로 등장을 해서 그 유승민 후보 발대식에 유담 가족들 소개하는데 유담 씨가 나와서 인사를 했더니 그 영상이 파란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날 정치 뉴스의 거의 메인을 하루 종일 장식했던 그 어떤 돌풍의 주인공이 됐고 이것을 보고 유담 씨 사진을 보고 네티즌들이 뭐 반응이 친박이 잘못했네. 뭐 유승민 후보의 뭐 사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기 유승민 후보를 욕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야권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그 유승민 후보를 국민 장인 어른으로 추대를 한다면서 서로 너도 나도 대구 사이가 되겠다는 열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기동민 후보의 아들 기대명 씨가 아이돌 뺨치는 또 훈남이라고 지난 재보궐 때부터 화제가 시작이 되더니 이번 선거 때까지도 후보자 얼짱 가족의 그 화제성을 이어갔습니다. 이 영상은 유담 씨만 나오고 기대명 씨는 나오지 않은 걸까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후보자들의 어떤 이제 얼짱 가족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어떤 논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족이 얼짱인 게 이 후보자의 정치적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도대체. 그럼 이제부터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화제가 되려면 결혼할 때부터 결혼을 미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개량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전국에 수많은 1000명 가까운 정치구 후보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뭔가 좀 유권자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좋은 역량과 비전과 정책을 선보여서 그걸 가지고 주목을 받아야지 딸이 예쁘다고 하루 종일 미디어의 관심을 어떤 한 사람이 독차지를 한다면 이것은 공정한 선거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가 이렇게 얼짱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이게 연예판이랑 다를 게 뭐냐. 지금 연예계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가요계에서도 가수들이 얼굴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거 중심으로 판단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인기를 끄는 게 복면가왕 이런 게 인기를 끄는데 얼굴 가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수들, 심지어 가수들까지도. 근데 정치인 가족들이 얼굴 드러내고 딱 나와서 얼굴 생긴 거 위주로 딱 등급이 매겨져 가지고 그걸로 내 유권자들한테 인기를 받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판에 나타난 이 가족들 얼짱 문화 이것은 앞으로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나타나선 안 될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예전에도 그 지방선거에선가요? 그 가족들 아들이나 딸의 그 상황에 따라서 후보자들이 또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얼굴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등급이 매겨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된 건데 다른 논란이 또 있었어요. 후보자들의 얼짱 논란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 설현 씨도 논란에 휩싸였나요? 무슨 네. 일인가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번에 이제 야심차게 네. 설현 씨를 홍보대사로 내세워서 젊은 층에 뭔가 좀 투표율 제고를 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젊은 층이 투표를 너무 안 한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왜곡될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제는 젊은 층한테 인기가 높은 설현 씨를 내세워서 뭔가 좀 CF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투표율을 제고해보자. 이렇게 됐던 건데 문제는 너무 젊은 층의 감각에 맞추려고 좀 이렇게 트렌디한 광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코믹 광고, 패러디 광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또다시 이제 논란에 휩싸였는데 예. 이제 설현 씨가 뭐 언니 뭐 화장품은 그렇게 신경 써서 고르면서 왜 뭐 후보자는 제대로 안 고르는 거냐 네. 이런 뉘앙스를 이제 말을 하니까 네. 이거 여성 비하다. 아하. 여자들은 그러면 정치를 화장품 고르는 것보다도 덜 신경을 쓴단 말이냐. 여성 비하 논란이 일어났고 네. 근데 또 다른 광고를 만든 게 오빠 스마트폰은 그렇게 뭐 열심히 고르면서 이런 식의 광고가 나오니까 이건 예. 여성 비하가 문제가 아니라 청년 비하다. 청년들은 그 정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맨날 화장품이나 스마트폰 열심히 고르면서 정치인은 대충 얼짱이나 찍어준단 말이냐. 예. 청년 비하다. 이런 논란이 이제 벌어졌고 그리고 또 다른 또 투표 동료 CF가 예. 알아들으면 음란마귀라는 또 이게 그 광고가 있었는데 네. 그게 여러 가지 그 어떤 성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그 대사를 그 모델들이 하니까 이것이 너무 선정적으로 광고가 흐르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선관위가 이것은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네.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 일을 차라리 광고를 굉장히 아주 그 옛날에 방공 포스터처럼 딱 정형화된 광고를 만들었으면 네. 욕을 안 먹었을 텐데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조금 실수를 했다고 비난을 한다면 예. 다음부터 과연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또 복지부동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선관위가 너무 지나치게 좀 비난을 받은 것 같고 예.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젊은 층을 투표를 독려하려고 CF까지 만들어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 젊은 층이 투표를 너무나 안 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네. 근데 그 투표라는 것이 한 사람 앞에 한 표씩 투표 이 권리를 갖게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렇죠. 그 목숨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렇죠. 특히 여성 투표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모든 여성이 성인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 1990년대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 예. 영국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가져야 된다면서 한 여성이 그 왕 앞에서 말 앞에 뛰어들어서 경마장에서 죽었고 그렇죠. 그리고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또 여성이 투표권을 가져야 된다고 어떤 여성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단두대 위에 올라가서 결국 목숨을 잃었고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인데 네. 우리나라의 젊은 층들이 너무나 이걸 우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CF까지도 이렇게 자극적인 CF까지도 나오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이제는 좀 각성을 해야 이러한 그 CF들도 이제는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후보자들의 얼짱 가족과 함께 또 화제가 됐던 인물이 바로 배우 송일국 씨와 그 삼둥이였는데요. 송파병 후보에 나서서 이제 아깝게 떨어졌던 어머니 김을동 씨를 도와서 선거 유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죠. 네. 김을동 씨, 그러니까 김을동 후보가 그 현수막에 김좌진 장군, 김두한 전 의원, 송일국 씨 이런 분들 사진을 쭉 붙이니까 가족들 다 데려왔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둥이는 거기 현수막에 못 붙였죠.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삼둥이는 현수막에 못 붙인 대신에 후보자 홈페이지에 또 삼둥이 사진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 송일국 씨가 욕을 먹더라도 어머니 선거운동 하겠다라고 해서 또 나왔는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송일국 씨가 선거운동하기 직전에 TV 드라마에 등장해서 딱 선거운동 기간 직전에 아하. TV 드라마가 종영하니까 상당히 공교롭다. 예. 그렇게 하면서 김을동 후보가 너무 가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인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유권자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자꾸 외할아버지인가요? 어떤 할아버지 어떤
2대 조상, 1대 조상, 조상을 내세우고 자식을 내세우고 심지어 손자, 외손자를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의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네. 앞으로는 가족이 정말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은 본인의 정치적인 정견으로 좀 정치 유세를 하는 그러한 문화가 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들의 반감이 있었을까요? 김을동 후보는 아쉽게 또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되지 못했는데요. 자, 유명 배우들의 유세, 또 총선 내내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배우들 얼굴 보러 유세 현장 나간다라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배우들의 역할 상당했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가 심은하 씨는 언제 등판할 것인가. 예, 지상호 후보의. 예, 그래서 그 심은하 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모아졌었는데 예. 결국 나타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심은하 씨로 인해서 지상욱 후보가 그동안 계속해서 매스컴을 탔습니다. 네. 또 무슨 연예 이런 관련 요즘에는 이제 그 케이블 개통 종편 이런 채널에서 보면 그 정치 에피소드하고 연예 에피소드를 섞어서 하는 그 일종의 그 연예 프로그램이면서 정치성도 있는 토크 프로그램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보면 항상 심은하 씨하고 엮여서 지상욱 씨가 계속 주기적으로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상욱 후보의 이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맨 북쪽 끝하고 남쪽 강남을 제외한 중간지대에서 엄청난 청색바람이 불었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중간에 빨간색 깃발을 꽂은 게 가운데. 지상욱 후보죠. 가운데 딱 이것이 결국에는 그동안 심은하 씨가 이번엔 나서지 않았지만 그동안 누적되어 온 그 어떤 심은하 효과로 인한 이 지상욱 후보의 인지도 제고가 이번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명길 씨만 하더라도 이제 그동안 김한길 의원의 정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김한길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당하고 더민주 사이에서 통합을 주장하다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매우 힘든 입지가 됐는데 마지막에 김한길 의원이 좀 다시 나타나면서 호남권에 이 녹색 바람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을 때 이제 김한길 의원이 가니까 왜 혼자만 왔느냐. 부인이 와야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김한길 의원이 의원 선거에 나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명길 씨가 막판에 이 녹색 옷을 입고 등판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뭐 김수미 씨라든가 이용혜 씨가 또 이번에 등장해서 화제가 됐었고 태진아 씨라든가 수많은 연예인이 등장을 했는데 그 연예인들이 유세에 등장할 때 과연 이 후보의 정치 역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각 당의 이념적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등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그냥 친서관계 이런 걸로 등장을 하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연예인들은 국민들한테 상당한 이름값이 있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때는 단지 친하다는 이유로 등장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하고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겠네요. 최근 서세원 씨와의 이혼으로 화제가 됐었던 서정희 씨가 이번에는 정당의 홍보대사로까지 나서서 또 관심을 모았죠. 어떤 정당이죠? 기독자유당 홍보대사를 맡아서 간통죄를 부활시켜야 된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죠. 워낙 이 서정희 씨가 이 남편의 어떤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분 입장이라면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리고 또 서정희 씨가 주장을 한 것이 동성애와 이슬람으로부터 가정을 지키자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것이 좀 동성애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 차별, 사회의 불관용성 이것을 높이자는 것을 연예인이 또 뭐 주장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슬람으로부터 가정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미국의 일부 극우 세력, 근본주의 세력이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테러 조직을 뭔가 좀 배타적으로 어떻게 하자 그런 주장은 말이 되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배타적으로 하자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극단적인 주장이고 거의 뭐
네오 파시스트, 네오 나치 세력 네. 이런 사람들이나 할 법한 주장인데 이 연예인 서정희 씨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고 예. 서정희 씨가 이러한 주장들의 정치적인 함의를 다 알고서 한 것인지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가볍게 한 것인지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뭐 어제 그 선거 방송을 보면서 당의 정당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특징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색깔이 분명한 뭐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나서서 홍보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옛날에 그 연예인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에 나가서 후보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또 이런 현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준호 씨하고 송일국 씨 정도가 러브콜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출마하지는 않았죠. 네, 네. 과거에 이순재 씨, 네. 최무룡 씨, 그리고 이덕화 씨도 정치에 계속 도전을 했었고 예. 이덕화 씨가 정치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나 커서 그것 때문에 가발 CF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가발의 대명사가 된 그런 건데 네. 그리고 또 이주일 씨, 그리고 또 이선희 씨도 과거에 시의원을 한 적이 그렇죠. 있고 네.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정치에 도전을 했었는데 이번 총선 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도 그동안 연예인들이 정치권에 들어갔을 때 별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네. 정치권 안에 들어가서 동료 의원들한테 동료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은근히 왕따를 당하고 예. 그냥 뭐 얼굴이나 세워달라, 뭐 어디 가서 사진이나 찍어달라 이런 식의 대접을 받다 보니까 네. 상당히 또 모멸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연예인 스스로도 이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내가 직접 의원 배지를 달기는 어렵다는 어떤 각성이 생긴 것이 아닌가. 유권자들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연예인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의원 배지가 뭐라고 내가 그걸 달아야 되나. 의원 달아봐야 연봉 뭐 1억 얼마 받고 그냥 월급쟁이 생활하는 건데 차라리 연예인 생활이 훨씬 낫지. 아마 그러한 인식이 생긴 것도 그러니까 한류로 인해서 연예인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가 올라간 것도 연예인들이 좀 의원 배지를 우습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예인들 선거 유세와 함께 또 관심을 끌었던 것이 각 당의 선거송들인데요. 뭐 백세 인생의 전해라 이거랑 네. 픽미업이랑 이런 총선 선거용 선거송이 예. 좀 화제가 됐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선거송계에서 가장 먼저 화제가 된 것은 백세 인생. 백세 인생한테 뭐 새누리당이 독점 사용권으로 5억 원을 독점 사용권을 달라고 하니까 백세 인생 작곡가가 그럼 5억 원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백세 인생 작곡가는 내 노래가 특정 정당한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을 불렀다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결국 불발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빨간색과 함께 백세 인생이 울려 퍼지는 일은 생기지 않았고 대신에 새누리당이 선택을 한 것이 픽미업. 네. 이 프로듀스 101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서 걸그룹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젊은 층한테 굉장히 화제가 있었고 중년 남성들한테도 상당히 화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한번 젊은 층에 불을 지펴보자는 취지로 새누리당이 전국에서 지금 픽미업 이런 노래가 이게 노년층 유권자들은 이게 무슨 노래인지 이해가 안 됐을 텐데 네. 나를 뽑아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노래가 울려 퍼졌는데 저 별로 유권자들한테 가 닿은 것 같지는 않고 요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선거송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 노래가 사랑을 받았는데 이거는 유권자한테 무조건 엎어지겠다는 내용이죠. 무조건 충성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선거 때나 무조건은 항상 선거송으로 사랑을 받는데 근데 이제 유권자들이 이번엔 무조건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뽑아주면 여의도에 살고 우리는 무시할 거 아니냐 이런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 외에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 씨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이 노래 그리고 박현빈 씨 빠라빠빠 이런 것들이 이번 총선에 선거송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그 월요일에 저희가 그 외국인 패널들 모아놓고 토크를 하는데요. 아침 만찬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 눈에서는 이렇게 그 선거 유세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게 좀 색달라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참 우리나라 선거 문화 이런 것들도 좀 특색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총선에서 최근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에 드라마가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죠. 근데 이걸 또 패러디해가지고 반영했던 포스터들이 예. 또 인기를 끌었어요. 예, 인기를 끌었다기보다는 화제는 됐습니다. 화제가 어쨌든 됐습니다. 인기가 됐는지 예. 잘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정치판이 화제가 됐다면 다 끌어다 쓰는데 옛날에 이제 모래시계가 인기를 끌었을 때는 네. 모든 후보자들 차량에서 다 우, 이 노래가 다 이 차가 지나가면 우 하고 지나가는데 좀 이따 다른 정당에서 또 차가 지나가는데 우 하고 또 지나가고 예. 이름이 태수인 후보자는 너도 나도 그 최민수 씨 사진을 갖다가 당시 극중 이름이 태수였으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태양의 후예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너도 나도 파주의 후예, 오산의 후예, 어디의 후예 다 지금 후예를 자처하며 그리고 또 송중기 씨 그 말투 더 이상 뭐 어디에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있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뭐 어디 뭐 지하철 연장 누구가 꼭 해내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뭐 박근혜 잡을 저격수 제가 해내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패러디가 나와서 이건 막말 아니냐. 그래서 결국 후보자하고 그 정당 대표가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고 좀 너무 과도한 그 대중문화 패러디 이것이 좀 작은 논란을 빚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이런 화제가 된 것들은 많았는데 정책적으로나 뭐 이슈적으로 화제가 된 거나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결국엔 여야의 어떤 그런 사죄 유세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번 총선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공천파동, 공천파동에서 그 옥새파동으로까지 이어진 그것과 그리고 또 그 야권 분열, 호남의 어떤 그 민심 위반 이게 계속해서 화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결국 막판에 그 무릎 꿇고 다 사죄하는 특히 이제 그 대구권에서 친박, 진박 의원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무릎을 꿇어서 그것이 끝까지 이제 화제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영남권 유권자들이 그동안 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친박, 진박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약간의 그 오만한 모습들 여기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한 번 무릎 꿇는 것 정도는 쇼에 불과하다. 그것 정도로 뭐 이렇게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 문제는 뭐냐면 무릎은 꿇을 땐 꿇으면서도 그 내쳐진 비박계 무소속 의원들을 바로 복당시킨다는 말을 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쇼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이 있어서 결국 영남권의 유권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 실패했고 친박계가. 반면에 이제 그 광주권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전 대표가 무릎 꿇는 것이 그 호남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지만 호남 바깥에 있는 유권자들한테는 엄청난 충격과 위기감을 안겨주면서 결국 영남에서도 이 더민주를 찍게 되고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 엄청난 청색바람이 불어오는 그 돌풍의 역할을 문재인 후보의 그 무릎 꿇는 모습이 해준 것 같습니다. 예. 제 20대 총선 선거 이모저모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 거의 20분 동안 얘기 나누면서 한 얘기들이 후보들의 얼짱가족, 또 연예인 유세 지원, 유세송, 이색 포스터 등등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선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식의 좀 화제가 됐던 이야기들이 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유세로 완전 그 후보자들이 말하는 어떤 연설이라든지 토론 같은 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번 선거는 또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선거는 뭐 정책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논의조차 관심의 대상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화제가 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여권 같은 경우에는 친박이냐 비박이냐 개파가 어디냐 이걸로 이 친박과 비박 사이에 어떠한 그러한 이념적 차이가 있는지 거의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야권에서는 뭐 호남 미심이 어떻고 뭐 호남의 심판이 어떻고 계속 그 지역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에 무슨 그런 대단한 이념의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 지역적인 것만 이슈가 되면서 정말 중요한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비전에 대한 문제는 거의 뭐 사람들의 관심거리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 네. 이것은 일종의 정치의 퇴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또 이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무관심,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정치에 대한 논의의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유권자들이 평소에 별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치를 너무 이미지 중심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 가족이 얼짱이냐 아니냐, 뭐 누구 부인이 어떤 탤런트냐 이런 것만 계속 화제가 되고 뭐 개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예. 결국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 좀 퇴행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예. 유권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권자를 그러니까 이 국민이 편하게 살면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네. 스위스는 유권자들이 1년에 30번, 40번씩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민주주의가 상당히 성숙했다고 하는 건데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 유권자는 백수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은 이 유권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까지 힘들 과정을 거쳐야 유권자가 민주주의의 어떤 한 명의 시민으로서 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보다 성숙한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고 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정치인들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재근의 도시락 오늘은 제20대 총선으로 바라본 우리 정치 문화의 자화상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